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합의에 따라 오늘 날치기 법안, 날치기 예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없이 시작하는 임시국회입니다. 이만은 저희도 또 바라보는 국민들도 마음이 편치만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바로 이 안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는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1995년에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과정에서 도리어 더 과중한 판결을 받아서 정식재판 청구를 아예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자 법사위 대안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96년 정식재판 청구율이 무려 1.65%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아예 없애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본래 신급을 달리하는 재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너무 늘어서 사법 역량이 낭비되고 무허가 영업과 같은 영업범들을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2005년 3월 31일 선고, 2004 헌가 27 전원재판부 결정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헌재는 약식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반면에 정식재판 절차는 모든 공격방어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457조의 2는 정식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명문화된 것이다. 상소심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인정되는 논리적 이론적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약식 절차에 확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 전원일치로 판시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법관 앞에서 당사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선택에 따라서 약식 절차로 가면 법원은 피고인 얼굴 한번 보지 않습니다. 서류만 보고 재판합니다.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절차를 더 진행시켰다가 불리해질까 봐 무서워서 단 1.65%만 정식재판 청구하는 상황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개정안은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검찰과 법원은 법안 소위 심의에서 이 개정안에 적극 찬동하면서 영업범들이 판결 선고 전까지 계속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일단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벌금을 늘리거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인은 중한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되고 서민들에게는 벌금을 많이 깎아주면서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와 제도 운영의 문제를 완전히 혼동한 주장입니다. 영업법 문제야말로 운용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하지 않고 정식 기소하면 됩니다. 법원도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회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 가서 현행법상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결 선고 시까지 위반 행위가 몇 번인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적절한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스스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약식명령이 나온 후에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법원과 경찰이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정식 재판을 취하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식 재판 청구율이 1.65%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취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판사의 심중을 재판을 받으면서 알아내라는 불가능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 전에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도 판결을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위험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판사에게 재판 중에 노골적으로 심중을 드러내서 피고인에게 청구를 취하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근대 국가의 형사 절차란 원래 한 명의 무고한 피고인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세워진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만들 때는 능률보다 정의의 가치를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이 개정안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